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복지 허브화 사업. 광주광역시에서는 이 복지 허브화의 일환으로 호동인의 색다른 배달부라는 사업을 실시해 많은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용솔 기자가 전합니다. 서류를 확인하며 전화를 걸더니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자연스레 자리를 잡고 이야기 산매경에 빠진 이들은 호동인의 색다른 배달부입니다. 금호동의 그물된 호동인의 색다른 배달부는 친근한 이미지로 복지 수요자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김할머니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백내장 수술을 하고 보행기를 지원받아 좀 더 안전하게 복지관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보행기 줘서 감사하고 그것도 없어서 겁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런 거 갖고 다니까 겁나 편하고 좋고 감사했습니다.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던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된 서할머니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전이라도 부쳐 먹을 때면 가스불을 이용했다는데요. 호동인의 색다른 배달부가 이것을 알고 전기 후라이팬을 지원해 간편하게 전을 부쳐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뭐 더 바랄 것도 없고 그전에 참 마음이 추웠는데요. 이분들을 만난 뒤로 참 희망의 끈을 갖고 그전에는 살고 싶은 의욕이 없었어요. 그러지만 이제는 의욕을 갖고 산 데까지 참 희망을 갖고 잘 살아보려 합니다. 올해 초 복지허브와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강주광역시 서구 금호 1동은 호동인의 색다른 배달부를 통해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실시한 뒤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복지허브화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생각지도 못했을 상황입니다. 갈수록 커져가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손길을 한층 가까이 뻗어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용솔입니다. 지적 발달 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12회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웃음 가득했던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선수들은 순위에 얽매이지 않고 도전 자체를 즐기며 진정한 의미의 올림픽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김한겸 기자가 전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스포츠 축제 제12회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3일 뜨거운 성화봉송으로 개막을 알린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육상, 역도, 보체 등 9개 종목으로 진행된 이번 하계대회는 대회의 첫 출전에 기량을 펼친 선수와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베테랑 선수가 모여 연습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남자 100m 2조에 참가한 변선혁 선수는 처음 획득한 금메달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팀 좋죠. 처음으로 딴 건데. 아니요, 그런 건 안 들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자신 믿고 그냥 달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무거운 역기를 어깨 위에 올려놓고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한 강원호 선수. 역도 남자 72kg급 한국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강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83kg급으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들고 땀도 막 흘리고 이제 연습하면서 1등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220까지 올라가고 이제 가벼우면 230, 4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도전한다. 스페셜 올림픽의 정신입니다. 대회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한겸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한국 피플 퍼스트를 직접 구성하고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세계적 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옹호 운동인 피플 퍼스트가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국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조직하고 직접 목소리를 내며 스스로 권리를 찾아가기 위한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한국 피플퍼스트. 지난 24일 한국 피플퍼스트는 국회 앞에서 출범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을 향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애인이기 전에 인간이다.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한다. 1974년 미국에서 개최된 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주장대회에서의 당사자 발언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져나간 피플퍼스트 운동은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으며 살아가기 위해 외쳤던 목소리로 발달장애인 사회활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내에서도 당사자들의 본격적인 권리 옹호 활동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장에 나섭니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해 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 장관이 직접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노하우를 설명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SK하이닉스, 이랜드그룹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현재 전국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총 46개 사업장으로 고용된 장애인 수는 2,021명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장애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전문가들은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지 예산제도의 실질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의 국가 예산만으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이 불가능하다며 차별 없는 예산 분배를 위해 장애인지 예산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해선 장애인의 평등과 관련한 통계 지표인 장애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장애인지 예산제도란 국가 예산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양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사회복지 분야 청렴 MOU 체결과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체결식에는 고양시와 고양시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 대형 기관들이 참여해 투명한 업무 수행을 약속하며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 단체와 시설 종사자 등 3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문 강사의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시는 이번 청렴 MOU 체결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던 청년수당이 급기야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위반했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청년수당을 포함한 지자체의 복지 사무를 가로막고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솔립 기자가 위성곤 의원을 직접 만나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한 사회보장기본법. 하지만 이 법의 제26조 조항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가 필요하고 만약 이 협의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받는 과정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를 어길 시
해당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삭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면서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삶의 조건이 다른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국가는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에 대한 특화되어진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은 저는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관련 조항들을 좀 협의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조정받지 않고 이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법안으로 발의를 했고요. 사회 서비스라는 이제 정의 규정의 문제인데 지금의 법령에 의거하면 학교 내에 화장실을 개부호수하거나 화장실에 변경을 하게 되어져도 보건복지부 장관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게 되어집니다. 이건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법안의 법률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보장위원회에 지역 지방자치단체 대표자들이 좀 참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이제 내용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지는데 각기 조건이 다르거든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혜자들도 사실은 보장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들의 의견 또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부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국비 지원에 대한 페널티를 넣겠다 해가지고 그걸 다 지방정부가 받게 해서 지방정부 나름의 이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 서비스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재원을 부족하게 만드는 요인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행복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좀 더 국민들의 삶을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까지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연맹이 지난 24일 2016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여성 장애인의 역량 강화라는 주제 아래 아태 지역 장애 여성의 양육과 사회활동 등을 살피는 여성 장애인 역량 강화 정책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경남도가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선정된 385가구는 곰팡이와 진먼지 진드기 제거 작업과 친환경 벽지와 장판, 페인트 등의 교체 작업을 받게 됩니다. 충청북도에서 엔젤리더 봉사단의 주최로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짜장면 나누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적십자회 봉사단을 비롯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들을 위한 흥겨운 노래 공연과 즉석으로 만든 짜장면이 제공됐습니다. 충청북도 학생 외국어 교육원이 주관하는 2016 지역아동센터 영어 캠프가 청주 영어체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캠프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어민과 함께하는 그룹 활동 등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안동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역의 난치병 어린이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제16회 난치병 어린이 지원 3,000배 철야정진에서 모금된 후원금으로 국내 총 15명의 아동 환자와 해외 라오스의 난치병 환자에게 전달됩니다. 넉살 좋은 성격의 미용실을 운영하며 아들을 위해서라면 창피할 것도 못할 것도 없는 대한민국 대표 아줌마 미경. 어느 날 아들이 사는 고시원 수도요금이 120만 원이나 나왔다는 소식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게 되고 그 배후에 더 큰 사건이 있음을 감지한다. 그리곤 그녀만의 남다른 촉을 발휘해 사건에 다가가게 되는데 호기심 많은 아줌마 탐정의 생활 밀착형 코믹 스릴러
범죄의 여왕. 유쾌함과 스릴러라는 어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이 개성 넘치는 작품을 탄생시켰는데요. 평범한 아줌마 탐정만이 가질 수 있는 예민한 촉으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이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줄 것으로 보이며 독특한 편집과 영화 속 개성 넘치는 등장인물들이 볼거리를 더합니다. 당당하기만 했던 그녀 브리짓. 그녀도 어느새 세월이 흘러 40대 싱글녀가 되고 예대인 마크와 업무차 우연히 만나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남자 잭이 그녀 앞에 나타나게 되고 단숨에 그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얼마 후 찾아온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둘 중 누가 아이의 아빠인지 알 수 없어 당황스럽기만 하는데 영국의 대표 로맨틱 코미디 브리짓 존스의 일기 세 번째 속편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뒤늦게 찾아온 브리짓 존스의 일생일대 전성기와 임신이라는 뜻밖의 위기 속 그녀가 펼칠 유쾌하고 놀라운 선택이 기대를 모으는데요. 전작의 주연 르네 젤위거와 콜린 퍼스가 펼치는 둘만의 케미가 재미를 더하며 그녀를 둘러싼 멋진 두 남자의 신경전 또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명품 배우 이순재, 손숙이 선보이는 노부부의 가슴속 깊은 사랑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 연극 사랑별곡. 가족, 친구, 연인 모두에게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국대학교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9월 4일부터 공연되며 복지 할인과 경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가수 이선희의 전국 투어 콘서트 2016 더 그레이트 콘서트 이선희. 9월 2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감동적인 그녀만의 첫 무대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복지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폭염이 물러가고 전국적으로 시원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갑자기 크게 벌어진 만큼 외출 시 옷차림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